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도 지나고요. 이제 계절의 시계가 이제 봄으로 착착 잘 맞춰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꽃샘추위는 지났는데요. 이제는 또 미세먼지가 또 말썽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필수죠.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산뜻한 첫 곡과 함께 영주가 좋아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명사초대석과 상인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세상과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K문화 테마파크로서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상설 공연 및 이벤트 확대와 표적시장별 홍보 강화,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과 연계협력 운영 확대, 전문성 강화, 운영 및 시설 환경 개선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콘텐츠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선비촌에서 운영된 안빈낙도 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선비세상에서는 한옥, 한복, 한식 등 관련 신규 콘텐츠를 개편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더불어 지역 연계 협력도 확대됩니다. 재단은 인근 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 특산물 체험 클래스와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대학 및 문화예술 관광단체와 협력해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이와 같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광 문화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내 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관광 홍보에도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원스톱 경영 애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가 협력해 추진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이 겪는 법적, 제도적, 규제적 문제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사상법률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과 재무관리, 노동관계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 상담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영주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상공회의소와 기업지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시 안정면 출신의 권영호, 김동조 부부가 2025년 국민추천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민추천 포상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제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추천됐으며 전국 20명이 정부 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영호, 김동조 부부는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에서 쌀농사와 인삼농사를 지으며 30년 동안 불우유토끼와 마을잔치를 열며 온종을 나눠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고 영주 종친의 발전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5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노소사이어티의 전국 최초 농민부부 회원으로 2019년 가입 이후 매년 4천만 원씩 기부하며 지난해까지 총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권영호 씨는 나눔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는 소감을 전하며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들과 함께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명사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이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봄이 완전합니다. 겨울이 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봄의 중반으로 자꾸 들어갈 정도로 날이 아주 포근하고 온화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우리가 그렇지만 꼭 모셔야 될 분 모셨습니다. 동양대학교 우리 최성애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거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나오셨으니까 우리 저 시민들한테 인사 한마디. 반갑습니다. 고향에서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대접을 못 받는다 했는데 저는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영주 시민들 항상 보고 싶고 그립고 대화도 하고 싶고 하는데 오늘 계기로 이 대화의 장을 열어서 더욱더 가까이 모시는 시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우선 모시면 참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작년이죠. 다시 약간의 공백 기간 끝에 다시 10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하시니까 또 좀 달라진 점도 있으실 거고 또 요사이 근황 어떻게 지시는지 근황하고 다시 취임하신 데 대한 그 소회 좀 말씀. 제가 5월 18일 날 다시 10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심적인 고통은 조금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 4년 공백이 있었죠. 총장 하시다가 5년. 다시 컴백을 5년입니까? 그 5년에 컴백을 해보시니까 대학도 조금 또 5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까? 달라진 거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계속 대학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질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이제 학생들이 알고 깨달았고 진리를 찾아서 이것이 사회에 합리이 되고 사회에서 사회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저런 문화 속에서 자란 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나라 발전시키는 목적이 대학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하여튼 자나깨나 학교 걱정만 했죠. 학교 걱정만 하고 선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해남 선생님이 정말 그 창학 이념이라는 거는 참 창대하셨고 학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로드맵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주시죠. 그 학교는 어느 학교라도 학생 우선직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들이 거기서 정말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내 생애를 다 투자해서 내 진리를 얻어가리라는 그런 각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사회 동량으로 만드는 것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목표인데 그렇기에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특별하게 좀 가르쳐보자. 정말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되어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설립자이신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최은우 선생님께서는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교육 철학을 갖고 그 중에 저는 태어나기는 원래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을 띄자마자 바로 영주로 왔어요. 그래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지만 제가 크기는 그 수능에서
그 외갓집에서 크면서 그 시골 애들하고 같이 자라고. 그렇죠. 예. 그 시골 애들을 벗을 삼고 했기에 저한테 그것이 큰, 이익이 될 줄은 저는 그때 모르고. 예.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과외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무조건 영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 설립자이신 부친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왜 니를 시골에서 크게 했느냐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그 나라 수도권에서 자라기나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죠. 다 농어촌 출신들이 그렇죠. 예, 대통령하고 예, 승리를 예. 하더라.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 자연을 보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연을 보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자연이 주는 그 큰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다 순응하면서 살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를 또 가져야 되고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큰 사람들도 많이 따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대통령 누구든지 다 그 나라 순회가 될 수밖에 없다. 총장님을 이래 사실 제가 총장님 처음 뵌 게 한 30년 전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자라나는 외갓집에서 자라났을 때 그 배경이 아마 총장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다시 그 학교 얘기를 좀 돌아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방 사립대학이 다 사실 어려움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모든 게 다 그렇듯이 교육도 또 주황이 집중하랄까 편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해마다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이 지방 사립대학이 존립해 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어떤 지자체가 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유치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종합대학이 이 하나 존립하느냐 않느냐 하는 게 꼭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회, 정신적인 문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유력한 단체 혹은 유력한 인사, 뭐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가 사실 그 어떤 그 지역의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의무로 져야 되지 않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회에 뭐 영주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지역 국회의회라든가 혹은 지역의 시민들한테 동양대학교 입장에서 혹시 뭐 하신 말씀이 계시면은 좀 하신 게 어떨까 싶은데. 도와주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철을 갖고 도와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질이 그렇죠. 또 발전될 수가 있고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경영하면서 하여튼 지자체 단체장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또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여튼 시장이 마음을 먹으면은 진짜 우리 학교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마음을 먹으면 커질 수가 있는데 또 시민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 몇 년간에 이제 영주 지역에서 온 학생들 숫자나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주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힘써 주시든지 아니면은 지방 출신이 지방대학 갔을 때 뭐 장학 혜택이라든지 그런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졸업하고 난 뒤에 서울을 가면 늦었기 때문에 안 가고 지역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인재가 지역에 남으면은 그만큼 또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놓친 수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학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북전문대학, 전문대학 하나 하고 상위대학 하나 하고 있으면은 이걸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산인대학이 좀 많이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재 배출이 아마 전문대학보다는 산인대학이 많이 나니까 그 인구 배출이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되죠.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예, 그렇지. 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학생이 오고 예. 또 제가 전문대학하고 맞섰어 우리 학교 오라 할 수는 없어요. 아이, 그거는 예, 그렇죠. 그거는 수립자가 한 예.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영주 지역에 이제 올 수 있는 한계해가 좀 좋은 학생들은 예. 좋은 학생보다 뭐 연구에 좀 그렇죠. 예. 소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학문에 좀 소질 있는 학생들이 산이대 오면 그 자기 연구나 이런 학문에 대해서 계속 갈고 닦다 보면은 결국 자기 실력이 늘어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결국 지역이 발전됩니다. 저도 뭐 평소에 그 지역의 발전하고 동양대학교의 관계를 저도 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 산학협력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저희도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 영주에서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그 동양대학교를 안 가고 뭐 전라도 무슨 학교 뭐 충청도의 무슨 학교 저도 언제 그 영주시장하고 그 얘기를 한동니까 그런 애들을 동양대학교로 유치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럼 영주에 지금 성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들도 사실은 그 사회교육 차원에서 영주시에서 예를 들어 등록금에 몇 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전문 영주 이제 그 경북 전문학교 출신 중에서 학사편입에 가는 걸 좀 도와준다든가 어쨌든 제가 보건 데는 이 지역 그 지방의 그 동양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뭐 그 대학 지원 조례라든가 이거 얼마든지 제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금액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 뭐 보통 영주시도 이제 일정한 예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웬만한 뭐 도로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 정부 지원 없이 이 논문 하는 거는 가볍게 하니까 그거에 뭐 사실 뭐 절반 정도의 돈만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방에서 장학금 많이 주죠. 그렇죠. 예. 그 지역에 남은 그 지역 예. 대학 가는 예.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많이 주고 그러고 달리에서 오는 애들은 장학금을 그렇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커서 인재가 되게끔 원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문화가 자체가 수도권 문화로 그렇죠. 중심되기 예, 이게 때문에 참 문제죠. 다 서울로 가고 그 돈으로도 서울로 놀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인구가 자꾸 유입되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뜻을 갖고 이제 하니까 뭐 수도권으로 자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한, 우리 최성계 총장님께서는 사실은 아까 자기의 정말 모든 걸 다 이 동양대학교한테 걸고 계신다 할 만큼 이제 거기에 전력을 다 하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돋보이는 것이 사실은 동주청 캠퍼스를 왜 열어야 됐으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올해도 우리 대학 입학생 100% 채웠습니다. 그 이유가 동두천으로 몰리는 학생들을 일로 분산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지망도 100%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방대학이어서 100%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드는데 동두천 덕분에 100%를 채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주에는 정말 영주가 필요한 교육은 꼭 시켜야 되겠다. 이제 철도대학하고 간호대학은 예. 지방 간호사들이 자꾸 없어지고, 이 애들도 마찬가지 서울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교육을 하면은 여기 남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특강을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생명을 단축하는 길밖에 안 된다. 왜냐면 간호사 수가 부족하고 의사 수가 부족해가 서울에 가면 낫는다. 그건 간호사 수도 많고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걸 영주에 간호사가 없어갖고 그렇죠. 그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길을 왜 택하느냐. 되도록이면은 지방을 좀 남아라. 앞으로 그 동양대학교 그리고 총장님과 더불어서 교육 발전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총장님 뭐 학교에는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총장님 그 개인적인 사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고, 사실 그 많은 시민들, 뭐 시민들 정도가 아니고 온 국민들이 사실 아직도 궁금해 계시는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그 시세마다 시설 벌어든 그 시절에 아는 총장님이 나는 그 표창장 준 적도 없다 하고 말씀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뷰 하시는 그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고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러는가? 아, 정말, 야, 이거는 그 범인이, 이 보통 사람이로선 저런 결단을 못 내리실 텐데, 저의 사견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또 주위 얘기해보면 그게 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게 그 조국 사태에 또 그게 이어져 가지고 뭐 비약이긴 합니다만 사실 윤 정권이 성립될 과정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 어떤 분기점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실은 굉장한 분기점이었는데 그때의 그 총장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고 그에 대한 걸 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하면 닥쳐나고 하면 상당히 시원하게 말씀. 내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정경심 교수가 뭐를 맡았나 하면은 인문학 강좌를 맡았어요. 인문학 강좌가 이제 뭐냐면 그때 교양학부장이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때 인문학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게 이제 졸업하면 뭐 아무래도 좀 다른 혜택을 좀 교육부에서 주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하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인문학 교양학부장인 정경심 교수가 있을 때였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책임자 비슷하게 되는 거죠.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갖다가 조민이가 그 학교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학교를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걔가 표창장을 받았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안 받아고 본 사람이 없대. 그 다음 조원이도 사실은 학교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조원이가 누구죠? 조민이 동생. 강간 아들. 아들요. 네.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학교도 안 나오고 졸업장 받아간 것도 그렇고, 그 수료증이죠, 그게. 그렇죠. 수료증 받아간 것도 그렇고, 또 그 표창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 자체에. 근데 딸을 표창장을 줬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뭐 이제 직인도 찍고 뭐 했는데, 직인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학교 직인 찍는 그 직원은 모르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저한테 모든 걸 일임했다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야 이제 뭐 직인도 그래가 찍었다. 이제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임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뭐 일임했다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정도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뭐 나도 잊어버리고 끝냈을 텐데
밤 막 11시에도 전화해가 그걸 또 막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랄 기회가 받으면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얼굴 참 두껍다 싶은 생각도 들고, 내보고 안 한 걸 했다고 네.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이제, 그래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문회 하는 아침 일찍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조국이한테 전화가 와요. 네. 조국 장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거 정진신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임했다고 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일임이고 자시고보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 고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번복해도, 내가 몰라가 그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일임했더라. 총장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할 수 있는 예. 그거 수위의 바다이다. 예. 그러니까, 뭐 별 책임 안 지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인희 교수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좀 해주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다 나는. 도저히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런 애가 내가 할 수가 있느냐.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와갖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으면은 그 보도 자료를 좀 만들어갖고 그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좀 뿌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뭐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범죄 집단에 나를 공범자로 넣고 싶나 왜 그랬어요. 그래, 범죄지도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이야기하지. 그래서 또 세 번째 딱 전화 왔는데 그 보도자료 뿌릴 때 아침 일찍 좀 해달라는 거야. 자기 청문회가 2시부터인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 이제 청문회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찍 보도자료 나가면, 그럴 순 없다. 해가, 제가 어떻게 이거 내 혼자 결정되는 결정지어야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학교 전체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혹시 찾아보면 내가 뭐 그더라도 좀 찍어주라 했다든지 그런 소리에서 다른 교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제가 검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대. 그러니까 언제 내 참고인 진술 하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 겁니다. 나중에 한 2주 뒤에 잡혔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나중 되면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기억이 생생할 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그 검찰과 이야기를 했지. 하고 나오시면서 네, 또 인터뷰. 기자들하고 인터뷰. 그게 이제 확방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말 제 조국 씨 막강한 분이 좀 일임했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 그것도 강력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뿌리치자니 그 주위에서도 그랬어요. 저를 이제 왜 그걸 해줍시다. 그러니까 조국이 대통령 되면 조국 장관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일조 학교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갖고 있는 꿈은 어른이 만드신 학교를 갖다가 온전히 세우고 더 좋게 만드는 게 제 책임 같은데 근데 그걸 뭐 이래가 학교 하나 뺏기도 괜찮다. 저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결심을 하자니 또 총장님 본인은 오직 또 사실 범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오른쪽으로 택한 거.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존경하는 은사가 한 분 계셨는데, 세상에서 바른 것보다 더 강한 건 없다. 그 말씀, 저도 가끔가다 하는데 참, 총장님한테 딱 어울리는 말씀 같고, 하여간 그걸 다 견디시고 하시니 참, 오직 고초가 많으셨겠습니까? 이제 음낭세대라고, 어쨌든 누가 보나 그건 교육부에서 사실은
총장님을 뭐, 이 표현이 참 이상한 표현이니까 내쫓았다시피 했는데, 그거 사실 참, 우리 학교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DC 갖고, 전설립자님이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할 때, 그때 이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채찍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시 한번 신임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지. 예, 총장을 계속 이사회에다가 총장 계속 입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을 모실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채찍 대상이 되니까 제가 나가서 아마 그 회의 자료에 거기 나왔을 텐데 그런 자료를 다 교육부 보내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사회 자체가 위법이라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예, 아이고, 참, 해임 뒤에도, 저는 이제 그 뒤에 영주에 계속 있었으니까, 가끔가다 뭐 영주에서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이래 떠오는 거 보면은, 그 동양대학 교수님들 참,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도 많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정말 개중에는 이해 못할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침수봉대해가지고, 총장님을 아주, 이거는, 고발하고. 제가 봐도 그건 말도 안 했었는데, 어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무죄 하셨죠. 근데 고발했던 제이모 교수가. 저도 압니다. 제이모 교수가. 사실 그때 우리 교육협의회, 이제 교수협의회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다음 은퇴하는 교수, 과가 없어져갖고 학교 나가야 될 교수 두 사람도 앞에 세 사람이 모아놓고 자기가 협의 회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형들이거든요. 하여간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소위 말 조국 사태와 최정예의 표창장 준 일 없다. 참 그 사건 아마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한 기록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참 어려운 시기 다 견디고 다시 이제 복귀도 하셨는데, 혹여 주위에서 아마 총장님의 그 지조 높은 거, 이런 걸 또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가지고 혹시 정계 이쪽에도 좀 유혹 같은 건 없었어요. 유혹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네, 처음에 좀 없었습니다. 총선에 한 번 가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비례대표제 아주 번호를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나한테 없다. 내 사진이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교육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은 당 소속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내 교육 철학하고 안 맞을 때 그거 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내 교육 철학에 차질이 생길까봐 내 국회의원은 안 한다. 저는 그 뒤에 한번 이제 총장님 취임식 때 가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는 재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재야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 하는데 장기표 씨거든요. 그러고 장기표 씨를 총장 취임식 때 와 계시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장님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만. 총장님 하여간, 이 기회에 이제 그런 것도 겪으시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 학생, 젊은이들, 한테 한번 좋은 말씀,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얘기, 여기서 좀 이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은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지금 혼돈주의 시대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말이면 자꾸 더 혼돈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2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다시 선비 정신을 갖다가 살리는 게 제2의 교육 목표입니다. 말씀 이래 올
장시간 동안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균형 있게 머리와 닿는 것이 아까 그 자랄 적에 선친의 권유대로 시골에서 외갓집에서 그 시골 그 환경에서 자란 거하고 또 조국 사태 때 그 정말 그런 참 아주 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녀를 태울길을 걸어놓고 자녀를 귀국시켜서 입대를 시키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은 바탕은 저는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게 총장님을 형성하고 있고 하는 인격의 그 단면이다. 저는 기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참 총장님 뭐 이래 매셔가지고 이 훌륭한 얘기 또 훌륭한 분을 옆에서 이래 매시기를 참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뿌듯합니다. 총장님 오늘 뭐 바쁘신데 이게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오늘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시청자한테 마무리 말씀 좀. 네, 아주 부족한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참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버리실 건 버리시고 그 중에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참고하시면서 사시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조금 해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같은 가족은 같은 피를 가졌다 그럽니다. 근데 같은 고향은 어찌 보면은 피는 다르지만 더 정겹고 더 사랑해야 되고 왜냐면 이 사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 도시나 그 지역은 발전이 됩니다. 발전되고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화해를 못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하여튼 찾아가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지 싶더라도 서로 사과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갖는 영주 시민이 되면 저는 더 이상 기쁨이 다른 데서 찾아보고 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분이 있어서 사실 이 영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현자라 할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지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님을 모시고 이 봄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그런 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자, 이어서 시장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또 숨은 명물들,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사연까지 영주의 다양한 이야기만 모아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 365 시장의 권용락 상인협회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영주 FM 찾으셨는데요. 예. 그동안 몇 번 오셨죠? 네. 예,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처음에는 네. 뭐 이런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네. 또 설레임도 있고 네. 또 떨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시장, 많이 예. 됐습니다. 시장 이야기 코너가 벌써 몇 번째죠? 꽤 오래 하셨던 것 꽤 오래 같은데? 했습니다. 예. 네. 와, 이제 제법 익숙해지셔서 예. 긴장도 안 하시고 뭐, 아주 예. 엄청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예, 스타일도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고요. 네. 예. 와, 좋습니다. 요즘 같으면 또 시장에 가면 나물들이 아주 봄나물들이 여러 가지 나물들이 많이 나와 네, 있더라고요. 많이 오죠. 그래서 봄이 되면 또 시장을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네. 날씨가 좋으니까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늘 이제 지금 뭐 새봄처럼 바닥에 지금 뭐 채소를 보면은 달래, 쑥, 네.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늘 저희 전통시장은 네. 활기가 찹니다. 활기 차고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도 네. 이제 우리 그 전통시장이면 맛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 맞습니다. 네. 맛. 하여튼 뭐 저희 전통시장은 늘 활기찹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서민들 한 10명 중에서 7명은 경기가 이렇게 좀 나쁘잖아요. 네. 지금 시장 경기가 나쁘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들 하거든요. 네,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을 보려면 이왕이면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왕이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전통시장의 어떤 그 좋은 점, 또 이런 매력이 있다. 또 네. 이런 좀 가면은 좀 가격도 싸고, 네. 또 신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오늘 좀 어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통시장 365 시장은 네. 365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시장을 가면은 네. 마트에 가면은 깔끔하고 네. 이렇게 뭐 소분화돼서 뭐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전통시장 상인회장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 하면은 4개 사면 1개 더 주고 덤도 있고 깔끔한 것도 깔끔하지만 맞습니다. 요즘에 지철에 뭐 쑥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실제 그 마트 조그마한 포장해서 속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전통시장은 속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할머니들 속이잖아요, 우리. 네. 저희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쏙고 산다는 건 없어요. 정말로 이제 오리지널 국산. 요즘에 한참은 냉이, 달냉이 할머니 직접 따듬어서 너무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히 저희 365 시장에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촌 할머니들이 조금씩 자기가 키워서 네. 용돈 사온다고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365 시장은 믿고 오셔서 구매해도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풋풋한 사람 냄새 나는 이런 365 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덤으로 더 얻기도 네. 하고 또 신선한 야채를 네. 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 네. 자, 365 시장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365 시장 우리 상인분들을 또 만나면서 사연을 또 받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또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회장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두 분의 네. 소개를 가지고 왔는데 네. 두 분 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고 이제 그 대를 위해서 하는 자제분들이에요. 오늘 가져온 사연도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사연도 사장님이시네요? 이제 그 자제분이 아버지가 된 걸 이제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주 369시장에서 꼬마청가를 운영하는 31살 안성관입니다. 저희 꼬마청가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인 제가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아버지의 탄탄한 연륜을 바탕으로 아들인 저희 패기를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명 랜드로버 앞에 과일 아저씨로 20년 넘게 영주 랜떡 골목에서 리어카에 과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작년에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길만 가신 아버지의 성실함을 본받아 저도 품질 좋은 과일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경영 철학으로 고객님께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 특별도 가능하니 전통 있고 맛있는 과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영주 365 시장에 꼬마청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아들 안성관 올림. 아, 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사연의 주인공은 그 365 시장에서 2대째 예. 이제 가게를 이제 물려서 받아가 이제 운영 중이라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이 사연만 들어도 이분이 좀 성실한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회장님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 예, 한참 어린 이제 네. 그 후배인데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나와서 제가 제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시장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니다 보면 네. 이 젊은 친구도 이제 다른 걸 뭐 어떤 업을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제 돕겠다고 하고 이제 왔더라고. 정말 성실합니다. 아버지처럼 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이불 개고 요즘 과일이 이제 춥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과일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놔야 돼요. 그렇겠어요. 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나르고 같이 보면 좀 근데 참 착하네요. 착하고 성실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면은 나는 저렇게 커서 고생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생각 할 거고, 예. 또 부모님 또한 이런 뭐 어려움을 힘든 부분을 대물림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또 그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실제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제가 봤을 때 네. 요즘 세상 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저는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예전에 하다가 지금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 방금 내용에도 봤듯이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 네. 그럼 자기의 어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SNS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그거랑 자기의 좀 신세대의 감각을 접목하면 누구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또 이런 친구들 와서 하면 저는 이제 뒤에서 얼마든지 응원합니다. 요즘 전통시장에도 보면은 다들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자꾸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도태될 위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친구들이 하나하나 더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 대형마트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도 하고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안성관식 네. 꼬마청과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한번 들러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또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에요. 네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365 시장에서 3대째 순대를 팔고 있는 문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영월식당인데요. 영주에서 왜 영월인가 싶으시죠? 사실 외할머니께서 강원도 영월에서 이곳 영주로 오시면서 상호를 영월식당으로 등록하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순대 장사를 하셨으니까 사실 영월식당이지만 영주에서만 5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식당에 오시면 매운 순대, 아바이 순대로 불리는 막창 순대를 제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매운 순대는 청양고추를 섞어서 순대의 느끼함을 잡았고 막창 순대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좋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번에 바로 제 가게 옆에 확장을 하셨어요. 큰맘 먹고 확장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만 주시면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영주 365 시장에 오시면 영월식당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대째 가업을 이어오신 사연이 이어서 네. 이번에는
3대째 가게를 예, 운영해 오신 맞습니다. 분의 예, 사연을 드렸습니다. 문현실 사장님의 사연이었어요. 예.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예. 또 딸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영월식당을, 그러면 영월식당을 그러면은 3대째 이어온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1, 2호, 3호까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영월 식당을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영월식당 하면 모르는 사람 없겠어요. 아, 여기가. 네, 50년 예. 전통을 갖고 계신다네요? 제가 와. 시장에 온 지가 한 30년째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럼 제가 뭐. 시장에 30년, 네. 30년째인데, 네. 그때부터, 음. 여기도 이제 그 자제분이 저희 시장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2년 정도 되나? 근데 요번에 저 옆집에 또 가게 하나 얻었어요. 네. 그게 하려고. 음. 그래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순댓골목도 전통 있는 시장, 골목이에요.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또 넘죠. 그 예전에 영주에 이제 지역 그 방위라고 있어요. 방위 분들이 마치고 나면 거기,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들이 마치고 나면 거기 와서 이제 저녁에 집 가기 전에 쇠주라 하죠. 쇠주 한 잔. 근데, 순대랑? 아하. 저희 순댓골목 역사와 전통 있는 골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좀 외람되지만 네. 그 순대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요. 음. 그 골목을 잘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신 이 3대째 가게를 네. 운영한다는 영월식당에는 꼭 한번 저희 엄마랑 들려보고 싶다는 한번 생각이 오십시오. 드네요. 저희 순댓골목 네. 오셔가지고 네. 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 조금 전에 아까 365 시장 그 안에 그 안성관 씨가 운영하는 꽃마천가도 한번 바로 들리고, 앞에 있어요. 바로 예. 앞에. 그다음에 365 시장 안에 이제 또 이 방금 소개해 주신 영월식당. 예. 그런데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영월식당에 가서 그러면 순대를 맛보셨다는 예, 얘기예요? 예, 다 봤죠. 다른 다른 집과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가 있냐면 네. 고기의 질이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왜 순대집이라면 단 순대만 줄 알잖아요. 그럼 뭐가 있나요? 근데 그 순대 부수적으로 이제 머리 고기, 기고기, 뭐래, 혀고기, 진짜? 그다음에 와. 이 아가미 옆에 고기, 또 순대에 여러 가지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월 식당에만큼은 다른 집에 가도 없는 특유의 부위 고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그 부위가 예, 그거는 말로 못하고 말로 할 수 없고. 오시면 제가 꼭 맛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봐야 알 수 있답니다. 예. 네, 꼭 한번 가보시기 오시면 꼭 바랍니다.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보시는 분들이 네. 군침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한번 방송 들으신 분들, 예, 코마천가신가 시장하고 또 순대 그 운영하시는 영월식당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사연을 가져오셔서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이야기 코너가 늘 알차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주셔가지고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사연이 나가는 거를 또 시장 상인들이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작가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줍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방송 출연하신 분들한테 그걸 다시 보여드려요. 네. 그럼 자기가 읽어보죠. 보면서, 한 집은 가니까,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에 가서, 이게 정말 좋다. 그 방송 듣고 오신 분들이 또 있다고 말씀도 하셔요. 저 역시, 연합 회장을 떠나서, 네. 이 라디오 방송하면서 좀 바라면, 물론 다른데 단체도 많고 하지만, 요즘에 전통시장을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전통시장이 살아야 그 시가 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디 없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다른 데도 물론 섭외하실 분들이 많지만, 저희 전통시장은 좀 더, 분량을 좀 해서, 우리 영주의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저를 비롯해서 10분이 계십니다. 네. 앞으로만 좀 부탁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영주 365 시장 상인 여러분들, 영주 FM에서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주 365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또 우리 협회장님과는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시장 이야기에서는 또 우리 협회장님께서 다른 협회장님을 또 소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분은 또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나요? 앞으로, 다음에 소개하실 분은 네. 영주, 신영주 번개시장에 네. 유지아 회장님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회장님도 또 부탁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기차역에서 거기 가장 가까운 시장입니다. 아, 네. 예. 번개시장. 예, 아, 번개시장. 네. 이제 또 서울서 영주까지 또 이음이라는 기차가 또 교통됐고 이래서 네. 이쪽 시장도 조금 알리면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제일 인접한 그 시장이라서 네.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신경주 번개시장 유 회장님을 내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또 이렇게 또 소개까지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코너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네. 우리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네. 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그동안 제가 영주가 좋아라는 FM 방송을 출연하면서 느낀 거는, 방송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걸 느꼈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영주 365 시장 뿐만 아니라 영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물론 대형마트도 좋습니다. 깔끔하고, 뭐 이렇게 물건도 싱싱하고 좋지만, 네. 저희 전통시장은 깔끔도 하지만 좋은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360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장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많은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3월의 끝자락답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가 했더니 또 낮에 되면 또 포근하잖아요. 하루에도 계절이 2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날씨 속에서는 우리가 또 따뜻한 보온이 필요하니까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겉옷 하나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보경, PD 노봉선, 촬영 편집 강대진, 편성책진 김인옥, 진행의 저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